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원서 접수 날이라 접수하시느라고 지금, 네? 일단 접수를 해야지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네. 자. 이번 주에 할 때가 이제 결격사유부터예요. 결격사유는 여러분 교재는 30페이지죠. 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양반 이렇게 12명이나 되네요. 근데 그 중에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5덩어리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제한능력자 이렇게 된 거. 제한능력자는 민법에서 쓰는 말인데 우리가 갖다 써요. 민법에서 얘기할 때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우견인, 피성년우견인 요 세 사람이 제한능력자다. 요 사람은 혼자서 뭘 못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도와주거나 대신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일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중개업 시장에서 설치고 돌아다녔다가는 어떻게 되냐면 손님들이 피해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사회예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면 중개업소 오픈이 안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을 안 시켜주고요. 혹시 이런 사람에 해당되면 취직이 됐다가도 해고 사유가 되고요. 사무실 오픈해서 등록했다고 해도 등록 말소 사유가 되는 거니까 일체 중개업 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유가 바로 결격 사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이제 제한능력자 3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미성년자는 조금 주목하실 게 나이 가지고 따지잖아요. 이 법에서 쓰는 나이는 다 만 나이입니다. 만. 그래서 만 나이로 쳤을. 요새 이제 초등학교 입학 나이 가지고 이것저것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법에서 나오는 나이는 다 만 나이예요. 만이란 말을 안 써도. 그래서 19살이 안 된 사람, 만 나이입니다. 전부 다.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딱 19살이에요. 그러면 성년자예요? 미성년자예요? 성년자예요. 결격자입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19살부터는 18살 그러면 뭐예요? 미성년자. 18, 17 이게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19세 이렇게 되면 결격자가 아닌 거고 19세 미만 이렇게 되면 혹시 문제에서 19세 안 나오고 19세 미만 이렇게 나오면 결격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돼. 아차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지만 민법에서 결혼하거나 부모가 오케이 해주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 중개 실무에서는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가 오케이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결격사에서 벗어나느냐 제정신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를 보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그래도 약해요. 그래서 결혼해도 결격자, 동의 얻어도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미성년자 중에서 결격자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미성년자는 100% 결격자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를 먹는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저는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뭔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서 알 건데 웬 참견이냐고 했던 때가 중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애 중에 애예요. 근데 본인들 생각은 그게 아니죠. 참 이게 걔네들도 빨리 나이 먹어서 한번 어른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다 어른이 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한정우견인과 피성년우견인은 판단 능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을 얘기하죠. 이런 사람은 이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판사가 정해줘요. 돌봐줘야 되겠다. 후견 개시. 그러면 개시 결정을 하면 피한정우견인, 피성년우견인. 정도 차이예요. 피성년우견인은 판단 능력이 제로예요. 제로. 예? 여기는
피한정 우연히는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왔다 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세모로 표시했지만. 그러면 피한정 우연인, 피성년 우연인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는. 아, 이 사람은 결격자구나 이렇게.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가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겠는걸 이렇게 후견 종료 결정을 하면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요거 그대로만 나오니까. 반면에 피특정 우견이라고 있어요. 피특정 우견이는 특정 업무에 대해서 일반적인 능력은 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좀 누가 뒤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이게 시험에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구별이 돼야 돼요. 피특정 우연히는 결격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죠? 특정 업무만 잘못한다. 이렇게 얘기죠. 응? 특정 업무만 잘못해요. 결격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에 밑줄 그어진 게 그거죠. 파산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파산자는 빚이 많아서 못 갚겠다고 하면서 못 갚겠어 이렇게 손들어 버리는 걸 파산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판사가 파산 신청을 넣었을 때 판사가 직업도 따져보고 재산도 따져보고 돈벌이 따져봐가지고 아이고 너 갚게 하겠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 파산 선고 이렇게 한 거지. 예.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파산자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딱 장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거 하려고 파산 신청을 넣는 거예요. 빚이 많아서. 그거 빼고는 다 마이너스.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을 정도 이게 파산자예요.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파산자는 중개업시장에서 일하기는 좀 문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산자나? 복권이 될 때까지. 복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파산 선고를 받으면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잃어버리게 되는 권리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시장에서 파산자가 결격자가 된다는 것은 보조원이나 소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일반인들은 다 자격증 따고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은 될 수 없다고 해놓는 거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파산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어떤 직업이 됐든 거기 보면 결격사에 보면 파산자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 걸리는 번듯한 직업을 가질 수는 없고 그냥 일용 근로자는 될 수 있지.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 뭘 팔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감수하면서 빚을 안 갚는 거죠. 파산자가 결격자인데 이제 아실 것은 시험에서는 자 파산자 그러면 결격자죠. 그런데 복권되면 파산자에서 벗어나서 결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면 결격자가 아니게 되는데 3년 더 결격자입니다. 이런 거 안 붙어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복권되는 즉시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시 3년에 안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이 중간에 복권시켜달라고 복권 신청 중이에요. 응? 그러면 결격자예요? 네. 이거 아셔야 돼. 근데 파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회생이라고 있죠. 회생. 회생은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이 사람도 빚이 많은데 이 사람은 빚을 안 갚고 손드는 게 아니고 빚을 깎아갖고 갚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파산보다 좀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대신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정상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면 빚을 갖다가 탕감받고 갚아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격자냐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야. 그럼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이제 회생 신청하고 막 그런 거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이 정상인이에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아도 정상인인데 회생 신청 그 사람 더 정상이냐. 그래서 회생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파산과 회생은 거기서 거기 같은데 영 차이 납니다. 파산자는 결격자, 회생은
결격자 아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형사처벌 받는 게 나오잖아요. 응? 형사처벌. 형사처벌 받는 걸 가만히 보면, 이거 형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모 3번에. 형벌은 법원의 판사가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판사가. 죄를 지어서 벌 주는 거잖아요. 벌 주는데 이런 절차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산, 선고. 요 선고가 있어야 여기 방향이 판사 방향이 보여요, 이거? 판사가 땅땅땅 해야지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죄인이 돼가지고 빨간 줄이 가서 그 사람이 결격자 되는 거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선고. 판사가 하는 거예요. 선고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고가 금고 이상의 좀 무거운 형벌. 금고하고,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이 뭐가 있어요? 징역살이야, 대부분. 징역살이. 사형이 제일 무섭지. 사형. 근데 금고는 이제 깜빵에 가는 건 똑같은데, 징역은 깜빵 가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시키면. 근데 이제 우리 금고는 일은 시키질 않아요. 그 차이가 있긴 한데 현재는 금고형이 잘 내려지지 않아요. 거의 징역이죠. 그러니까 깜빵 가는 걸 얘기해요. 무거운 벌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벌금 같은 거 물었을 때는 결격사유고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구류를 며칠 살아서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금고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고. 자, 그러면 죄인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선고유예라고 해서 판사가 이 선고하려다가 막상 안 하고 밀어놔요. 유예라고 하는 것은 밀어놨다는 거예요. 훗날로. 그러면 여기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고가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선고가 미뤄졌으니까. 정식으로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결격자가 아니죠. 이게 아직 정식으로 없었던 거니까. 그런데 집행유예는 뭐냐? 집행유예는 선고는 해놓고 이걸 미뤄두는 거야. 깜빵 보내는 것을 미뤄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빨간 줄은 갔는데 빨간 줄 깜빵 가는 것만 미뤄진 거예요. 이 미뤄놓은 기간은 짧으면 1년, 길면 5년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빨간 줄 간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시험에서 집행유예가 그렇게 잘 나와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빨간 줄 갔습니다. 다만 깜빵에 보내는 것을 미뤄놨기 때문에 당장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죠. 그래도 이 사람은 뭐예요? 결격자. 얼마 동안?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게요? 2년입니다. 더 하시면 안 돼요. 플러스 3년 이런 거 없어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게 매년 나오죠. 그때 이제 여러분 속이려고 살짝 집행유예 대신에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잘 나오진 않지만. 선고유예 나왔다 그러면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 착할 선자라고 이 연상을 하세요. 착할 선자. 결격자가 아니겠습니다. 이게 두 개 잘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형을 받는 경우 보면 7년은 선고받고 여기 보면 7년을 다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형기를 꽉 채우는 경우. 정직하게 7년 다 채워. 그러면 깜빵에서 나왔을 때 이거 집행 끝났다고 그래요. 3년 더 결격자예요. 그러니까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때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몇 년이냐면 10년 돼. 깜빵에 있은 7년 동안 결격자고 나와서 3년 더 결격자가 돼야 돼. 이 3년 붙이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뭐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는 모르는데 그건 어떻든 몇 년을 붙여야 돼. 왜냐면 깜빵에 있는 기간 동안은 결격자지만 의미가 없잖아요. 깜빵에 있기 때문에. 그럼 나와서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이제 밑에 것은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5년쯤 됐을 때 집으로 일찍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석방이다. 가짜 석방인데 이 사람들은 모범수 있죠. 모범수.
모범 죄수. 응? 모범 죄수. 이런 사람은 교도소에서 더 이상 뭐예요? 가르칠 게 없다. 이렇게 돼서 일찍 보내줘요, 집으로. 일찍 보내주지만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형기, 요거 있죠? 형기, 나머지 형기 2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나머지 형기 2년을 집행을 받는 거예요. 지내고 또 몇 년 지나야 돼? 3년. 그러니까 가석방 된 사람이랑 위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꽉 채운 사람이랑 차이가 뭐예요? 집에 좀 빨리 가냐, 좀 늦게 가냐, 그 차이밖에 없고, 집에 빨리 가도 이거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똑같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총 결격 사유 기간이 집행 종료된 사람이랑 가석방된 사람이랑 똑같죠. 같은 형을 선고받으면. 그래서 여기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석방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이제 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라는 게 있어요. 집행을 없애주는 거. 다른 말로 특별사면. 집행 면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특별사면이에요. 시험에는 특별사면 나올 때가 있고 집행 면제가 나올 때가 있고 그래요. 7년은 선고받았는데 집행 면제를 받았습니다. 5년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없애줬다는 얘기야. 2년을. 그러면 이거 다 살았어요. 이제 면제됨으로써. 몇 년 더 지나면 돼요? 3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집행 면제를 받으면 면제 받은 그날부터 3년 더 그렇게. 아까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나 뭐 하여간 3년 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집행 면제 받은 사람이 좀 낫지. 이게 없어지니까. 근데 집행 면제라고 안 나오고 시험에서 특별 사면 받았다 그래요. 특별 사면 받은 날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근데 특별 사면보다 더 화끈한 것은 일반 사면이 있죠. 일반 사면. 7년을 선고받고 요때쯤 됐을 때 일반 사면 받았다. 5년쯤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면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거잖아요. 일반 사면은 국회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히는 국회 동의 얻어서 하는 건데 국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으로 싹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즉시 석방이 돼요. 그리고 결격사유에서도 어떻게 즉시 벗어난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예요? 일반 사면. 그러니까 거기 박스에 있는 거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일반 사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벗어나니까 몇 년 안 붙잖아요. 이 박스 안에. 제일 밑에 거. 특별 사면 받았다 그러면 중간 건데 3년 더 지나야 돼. 재료효과 가석방은 자녀 형기가 남아있잖아요. 자녀 형기 지나고 또 3년 지나야 된다. 그치? 응? 예?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 다시 한번 해줘. 이렇게?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여간 이 끝까지 학원을 붙어가지고 나오시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럼 확률이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 나왔을 때 전체 확률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합격률이 한 20%면요. 학원 같은 경우 그냥 전체 학원 나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합격률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 때 돼요. 전체로 보면. 근데 학원 끝까지 나와서 마지막 특강까지 듣고 끝까지 열심히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 합격률은 70%, 8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왔다는 얘기는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학원 열심히 따라다니시고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그러면 그 일반적인 합격률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어요. 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여러분들 해보시오. 재밌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저 벌금 나온 거 있잖아. 벌금 이렇게.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선고하려면, 뭐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동기부여가 그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언제 한번 배웠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또 이거 유튜브 동영상 들으니까 또 새록새록 생각나는데, 외적 동기가 있고,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돈이에요, 돈. 돈. 주로. 그 다음에 내적 동기가 있는데, 내적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자기 만족감 이런 것도 있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 있잖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합격을 해서 남편한테, 자식한테, 그 인정받고 싶은 그 내적 욕구가 이게 더 크대요.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큰 줄 알았어요, 저는. 돈이나 명예요. 이게 더 뭐 이렇게, 이게 더 큰 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더 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 따가지고, 밍크 코트 삽시다. 막 이렇게 돼. 밍크 코트. 몇 갖고 안 돼? 1000만원짜리인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야? 수준이 높은데 나는 막 밍크 코트 사자고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막 이렇게 쳤는데 안 그러네, 여기는. 나이 먹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앉아있어, 지금? 근데 왜 여기 앉아있냐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동기가 있어야 열심히 하게 되고 추진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동기가 생기는 원인이 이거더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런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는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것도 있냐. 그게 보니까 옛날에 그 같은 지역에서 그 자격증 없이 남의 거 걸고 하시는 그 사장님이 있었는데, 용산 얘기야. 한 분이 몰래 하고 나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나서 막 자랑을 한 거야.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막 쉬쉬 하면서 다니다가 자격증 따고 나니까 이제 온 동네 자랑을 했겠지. 그런데 그 사장님하고 라이벌인 또 자격증 없이 하시는 사장님이 또 계셔. 예? 송 사장이라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닌가, 이게 갑자기. 아니, 재팬너가 됐는데 내가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학원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그 라이벌 사장을 생각하면서 됐어. 붙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연락하더니 요새는 연락도 없어. 이제 맨날 전화하면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는데, 봅니다. 형벌 중에서 이제 벌금 갖고는 원래 결격자가 아니죠.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액수가 300만 원부터는 벌금이다 그랬을 때는 결격자가 돼요. 몇 년 동안요? 3년. 그래서 중삼벌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중삼벌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사법 위반인데 1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러면 결격자예요, 안 해요? 액수가 딸리네. 300만 원부터 결격자예요. 그 다음에 형법 위반해가지고 500만 원 벌금. 벌금 500이요 했어요. 결격자입니까? 아닌 것이.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형법에 걸려서 그런 거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사법 위반인데 500만 원 과태료물었어, 과태료. 과태료는 또 이거 뭐예요? 이게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형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근데 아니라니까 아닌 건데, 하여간 과태료라는 말 나오면 이건요, 전부 다 결격자 아니에요. 과태료, 결격자 아니에요. 과태료, 결격자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동그라미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로 2번 박스 중에 동그라미 5번.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근데 중개사법 위반이에요.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럼 원래 3년간 결격자잖아, 원래는.
근데 중개사법 조문 중에서 50조 양벌 규정 있죠. 양벌 규정에 걸려 들어가지고 300만 원 벌금이다. 그러면 아무리 중개사법 위반이지만 양벌 규정은 그러면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 나오면 50조 나오면 무조건 아니에요, 무조건. 네, 그치. 무조건 아닌 것들이 좀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아까. 피특정 의견이. 무조건 아니지.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회생. 무조건 아니지. 또 일반 사면, 이거 무조건 아니지. 선고유예도 무조건 아니지. 과태료 나오면 무조건 또 아니지. 또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양벌 규정 무조건 아니지. 무조건 아니야, 무조건. 볼 것도 없어. 이런 게 지문에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자, 넘어가시고 이번에 뒤에 가면 행정처분 받은 자 이렇게 있잖아요. 행정처분은 이제 구청 공무원이 때리는 거, 시청 공무원이 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는 이제, 왜? 그 중에는 이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자격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잖아요. 자격을 박탈하는 게 취소, 자격을 스톱시키는 게 정지. 자격 정지는 소공에 대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 정지,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영업 정지. 일반적으로는 영업 정지라고 하는데 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영업 정지, 업무 정지. 이거 이제 부동산 사장님, 여기는 증 있는 사람인데 자격 취소 받으면 3년간 결격자예요. 취소가 되면 3년이나 지나야 돼요. 여기도 취소죠. 등록 취소도 3년 지나야 돼요. 정지 먹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죠.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결격자. 업무정지도 정지 4개월 그러면 4개월간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적인 얘기는 너무 쉬워요. 틀릴 것도 없어. 취소는 3년, 정지는 정지 먹은 기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부터 보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 취소 중에서 요 세 가지 사기결혼, 사망해상, 기준미달, 결격사유 요 세 가지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말소가 됐을 때는 3년이 안 붙어요. 그거 예외를 한번 봐봐요.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등록 취소 사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사망해상, 기준미달, 결격사유 그때는 등록은 잘려.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 3년간 결격자잖아요. 얘는 3년이 안 붙어. 취소가 돼도. 그래서 예외지. 응? 사기 결혼 이렇게. 응? 전 결혼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를 잘 챙겨줘가지고 저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챙겨주는 것을 구경해본 적이 없어요. 그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기들 때문에 한 거예요? 새끼 낳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럼 어떨 때는 남자들 가만히 생각하면 결혼을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진짜. 결혼 왜 했지? 그냥 뭐 벌어서 그냥 이렇게 돈 벌어다 주려고 이렇게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기 결혼이다. 아니 이제 아침밥 있잖아요. 아침밥을 그래도 옛날에는 반찬이 없어도 밥에다가 반찬 이렇게 내서 차려줬었어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반찬이 뭐 두 가지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이라도 뭐. 근데 지금은 이제 밥을 안 차려주지. 안 차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밀키트를 사와. 밀키트를 사와갖고 아침마다 저녁에 문자가 오잖아요. 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걸로 돌려. 근데 그때도 우리 애기들 건 딱딱딱 챙기는데 저 건 없어요, 가면 아침에. 근데 그것도 귀찮나 봐, 이제. 그것도 귀찮으니까 이제 어디 CJ 이런 데서 주문해가지고 이 팩에 전자레인지 딱 돌리면 딱 되는 거. 테가리 되게 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싫은 거야, 이제. 그거 해가지고 그거 버리고 끝. 그러면 제가 그거 이제 요즘 냉장고에, 냉동고에다가 막 수십 개를 집어넣어놨더라고. 그래 놓고 저한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요. 비서 월급을 안 주셔서 그래요. 비서 월급을 주셨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월급을 왜 안 줘요? 월급. 기본 생활비에 비서 월급을 따로 주시라고 해서. 어느 거 다 갖다 주는데 못 써줘. 아, 알겠습니다. 비서구나. 자, 어쨌든 그래. 제가 웃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예외가 되는 거 하나씩 봐봐요. 여기 보면 사장님이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법에서는 사장님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 돌아가신 분을 좀 너무 좀 심하다 생각이 들어, 돌아가신 분을. 그죠? 근데 등록을 없애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 잘렸으니까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하는 것은 코미디지, 코미디. 돌아가신 분인데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해산은 법인의 사망이에요.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그때는 법인의 등록을 없애, 말소하도록 돼 있거든. 이때도 3년이 안 붙여요. 법인의 사망이 법인의 해산이에요. 시험에서 사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해산이 한 2번 나왔어요. 해산이. 법인이 해산되었다 그러면 등록은 잘리는데 3년이 안 붙어서, 그러면 3년 되기 전일지라도 그 법인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특히나 그 법인의 대표자로 일했던 사람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해산해가지고 법인의 등록이 잘렸을 적에는, 그치, 법인의 등록이 잘렸을지라도 대표자는 멀쩡해. 멀쩡해야 되겠죠?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 네, 그것이. 3일 안 붙어.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등록 기준 그러면 실사.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근데 등록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실이야. 오픈할 때 이제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무실은 영업하는 내내 유지를 해야 될 건데, 사무실을 없앤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 앉아서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집에 집구석에 박혀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사무실을 없앰으로써, 재계약을 안 함으로써 기준 미달을 해놨는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법에 따르면 관청은 이걸 알게 되면 등록을 자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등록 잘랐다고 치면 이 사람은 등록 잘린 때부터 얼마예요? 3년 동안 결격자냐 이 말이지. 왜 등록이 잘렸죠? 없앤 것 때문에. 없앤 것 때문에 등록 잘렸잖아. 그러면 이때는 3년을 붙이지를 않는다 하는 거지. 안 붙이면 어떻게 되게요? 그렇지. 사무실 없앤 것 때문에 잘린 거니까 사무실을 제대로 확보해서 2달 있다 등록 신청하면 100번이라도 받아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원인이 이거니까 이것만 해소가 되면 재등록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 붙이는 거지. 자, 3번째 거요. 결격사유가, 우리가 지금 결격사유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격사유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개공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으면 이 사람은 교도소 가나요? 안 가죠. 집행유예 2년이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인가요? 깜빵에 안 가지만. 얼마 동안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결격자가 되면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결격자의 사유가 하나인데, 사장님이 이번에는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또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 개공은 결격 사유가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또 하나 더 생겼죠. 파산도 결격 사유 아니에요?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그러면 이 사장님은 결격 사유가 몇 개예요? 2개지, 2개. 결격 사유가 1개밖에 없어라 그런 건 없어요. 2개, 3개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사장님의 결격 사유 기간은 처음으로 결격 사유에 빠진 요 날부터 최후로 벗어난 요 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결격 사유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파산 선고 받았어. 결격자죠.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이거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근데 개공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거예요. 파산 선고 받아서. 그럼 부동산 요 중개업 시장에서 이 개공을 쫓아내야 돼. 등록된 개공을 중개업 시장에서 일 못하게 하면서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말소지. 등록 말소.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등록을 취소시킨다고. 그런데 마침 등록 취소가 결격사유야. 우리 지금 결격사유 중에 등록 취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결격사유야. 얘도 결격사유고. 그럼 아까 원칙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복권될 때까지 결격자고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자고 이렇게. 그러면 최초로 빠진 날부터 최후적으로 벗어난 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격자입니다. 요렇게 해야 되는 건데 원칙에 따르면 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등록 취소가 왜 됐죠? 이 결격사유이긴 한데 원래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결격사유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 개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개. 2개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실질적으로 결격사유가 한 개인데 2개처럼 보이는 것은 요 등록 취소밖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것은 뭐였지? 아까 집행유예 받고 파산 별개잖아. 그렇죠? 요것은 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이는 등록 취소를 해요. 내쫓기는 하는데 안 묻혀 이거요. 그럼 이 사람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어떻게 줄어들겠죠? 요만큼 줄죠? 그거지. 개공 사장님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결격자죠? 얼마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죠. 근데 이 사장님은 결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버려야 돼. 등록된 개공을 내쫓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지. 그런데 마침 등록 취소가 결격사예요, 또. 그 원래대로 하면 3년간 결격자가 된다고 하셔야 될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등록 잘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결격사유가 2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지. 그래서 요때까지 결격자입니다 하고 끝내고 사장님의 등록 취소를 해서 중개업시장에서 내쫓아버리는데 또 별도로 3년으로 늘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만 잘리고 따로 3년을 붙이지는 않는다. 이건 실질적으로 결격사유가 1개인 거로 보는 거야. 1개인 거로. 근데 교수님 징역 1년 이렇게 써놓은 거는 징역 1년 사고 나왔다는 거예요? 징역 1년은 선고를 받고 선고는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럼 1년간 깜빵에 갔다 와야 될 건데 판사가 당장 깜빵 가는 것은 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조금 초범이고 막 그러니까 깜빵 가지 말고 잠깐 멈춰. 2년 동안 더 한번 정신 차려봐.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2년 동안 정신 차리면 깜빵은 안 보낼게.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년을 가지고 그냥 집행유예로만 2년을 가진다는 거잖아. 집행유예에서 2년 동안 2년 동안 집에 보내서 집에서 한번 잘 지내봐. 너 또 사고 치면 잡아다 집어넣을 거고 잘 지내면 이제 징역 1년 안 가고 끝낸다 얘기지. 안 사는 수도 있지. 당장 안 살고 안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또 다른 죄를 짓거나 그러면 1,000원, 1,000원. 판사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집행유예. 아니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전무죄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무죄까지는 아닌데 솔직히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막 빠져나오는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실형을 살아야 돼요. 감방에 가서.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나온단 말이지. 그게 어떤 사람이 총 들고 막 유전 무죄 뭐 그런 거예요. 예? 옛날에 총 든 사람이 누구 지금 살아있는가 모르겠네 아이가. 그 사람 깜빵 가지 않았을까 그때 또. 그렇게 외쳐봤자 다시 깜빵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응? 그거 막 유전무죄,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거 잘 구별도 안 돼. 그런 거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맞아. 진짜 그런. 그리고 나서 몇 초 만에 다 잊어먹어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근데 이제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 했을까요? 오죽했으면. 결론은 쓸데없는 얘기인데 시간 지나면 다 뭐 잊혀지지. 자, 이거 업무정지 봐봐요. 업무정지. 이거야 이거. 원래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어. 그러니까 업무정지 4개월 당했어. 영업정지. 그러면 이 중개업소 사장님인 개공은 4개월 동안 결격자야. 일 못해. 문 닫아놔야 돼. 근데 그 중개업소에 B라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있다면 이 사람도 결격자냐 이 말이야. 직원도 4개월 동안. 여긴 아니지. 영업정지 당했을 때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양반은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종업원 아니고. 그러니까 이 종업원은 영업정지 사장님이 받으면 빨리 딴 데 가서 취직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격증 있으면 자기 오픈해도 되고. 그렇듯이요 이게. 결격자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중개법인은 달라요. 중개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해놓으면 중개법인을 이끌고 갔던 임원이나 사원 같은 높은 사람도 그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같이 결격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개법인이 껍데기에서 그래요. 중개법인을 의사결정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결정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임원, 사원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여기 탓이요. 이 사람들도 같이 결격자가 돼야 되겠다.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월급쟁이고 여기는 지금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 문제는 뭐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임원 사원이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을 당시에 임원 사원은 B, C, D였는데 저질렀을 당시 막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는 B, C 누구예요? 갑이 들어왔으니까 D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고 대신 갑이 들어온 거지. 이런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법인이 받으면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양반은 누구? B, C, D예요? B, C, 갑이에요. B, C, D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어디 갔지만 여기 갑 같은 경우는 억울해. 그렇지.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는 없었다가 영업정지 당했을 당시는 또 이제 있었던 사람이 돼서 억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B, C, D. B, C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D는 어디 가고 딴 데 가서 있지만 그 사람도 딴 데 가서라도 부동산 사무실에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D까지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에서 보면 32페이지 보면 가로 4번에 업무정지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적의 임원 사원이죠? 사유 발생 당시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보고 쉽니다. 5번 이거요. 자, 여기 보면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쑥 이렇게 전염이 돼서 법인마저도 결격자가 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임원 탓에 법인도 결격자가 돼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러니까 임원 중에 한 명이 파산자야. 법인도 결격자가 된다. 이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결격자가 되는 그 길을 보면 두 가지예요.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결격자가 자기 때문에 법인 스스로의 사유 때문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이 파산 선고받았다. 법인이 무슨 뭐 업무정지 당했다. 뭐 이런 거. 법인이 등록 취소 당했다. 그렇게 되면 법인 스스로 때문에 결격자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어. 누구 때문에? 임원, 사원 때문에 결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5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불똥이 튀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결격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절등치다. 개공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여기 생각할 건, 이것은 이거 없이 법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결격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 케이스는 누가 어디서 불똥이 튀었어? 불이 여기서부터 불똥이 튀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절등치 사유가 이렇게 돼서 절등치 사유가 된 건 맞지만 불똥이 튀어서 온 경우는 2달 참아줘야 돼. 2달. 2달 내 개임을 안 하면, 안 자르면 절등치가 돼요. 만약에 2달 내 이 사람을 자르잖아요. 법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똥이 튀었는데 며칠 있다가 법인의 등록을 취소시켰어. 안 돼요, 그건. 2달 동안은 등록관청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2달 지나도록 안 자르잖아, 이 사람을. 그때는 절등치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모 5번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기존의 법인인 개공에 임원 또는 사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자에 해당되는 걸로 취급된다. 그래서 그 법인의 등록관청은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다만 2개월 내에 해당 임원 또는 사원을 개임해버리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는다. 2달 참아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2달은 참아줘야 돼. 2달 안에는 등록 취소 못한다고. 2달 안에는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해고할지 안 할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자르겠죠, 알아서. 근데 2달이 넘도록 안 자르고 있어. 그러면 법인이 다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